석청과 민유는 내력이 대단한 편이었으나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좌우로 몇 걸음이나 흔들거리며 밀려나게 되었다. 석파천은 민유가 놀라고 당황해할 뿐만 아니라 눈물마저 금방이라도 흘릴 듯한 모습을 보고 재빨리 외쳤다. 노백부님,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사형객은 오른손에 장력을 거두고 다시 일장을 내려치려고 했다. 이때 대청에 있는 수십 명이 모조리 나서서 막는다 하더라도 석중옥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석파천의 이와 같은 호통은 사형객에게 있어서 항거할 수 없는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해져서는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너는 이 녀석을 나보고 죽이지 말라는 것인가? 이 비열한 젊은이의 한 목숨을 살려줌으로써 현철령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게 된다면 매우 수월한 일이라 불현듯 얼굴에 기쁜 빛을 띠었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석 장주와 석 부인의 아들이며 띵땅도 그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은 행실이 좋지 못합니다. 수아를 못살게 굴었는가 하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장락방의 방주가 되었을 때는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사형객은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그런데 왜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 무공에 있어서 절정에 이른 일대의 효웅이지만 그와 같은 한마디를 내던질 때 그의 음성은 혹시나 석파천이 다른 말을 할까봐 두려워 떨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천천히 말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자꾸만 나쁜 짓만 일삼고 있으니 노백부님의 곁에 두시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놓아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노백부님은 마음씨가 곱습니다. 저를 몇 년 동안 돌봐주시면서 무공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된 이후 노백부님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석형도 노백부님의 곁에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좋다는 말을 듣자 사형객은 울컥 울화가 치밀었다. 석파천이 자기를 비웃은 것이라 생각한 그의 얼굴에 다시 푸른 기운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석파천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석파천의 얼굴에 긴장된 빛이 감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간 그와 함께 마천회에서 보내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온갖 열성을 다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시종 천진난만하게 행동했으며 자기를 반푼어치도 싫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헤어진 지 수개월 동안 여전히 자기의 옷을 빨아주고 밥을 지어주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만 보면 어머니를 잃게 된 이후 자기에게 의탁하고 매사에 자기를 좋게만 생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그가 무공을 가르친 것은 그의 목숨을 빼앗자는 것인데 그는 오히려 깊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제는 또 자기에게 석중옥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만 짓거리고 있구나. 이 사모는 언제나 홀로 행동하는 천하의 기남자인데 어찌 이 비굴한 녀석 때문에 쓸데없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본래 자네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하겠다고 응낙을 했었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자네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자, 이제 그만 작별을 하겠네. 이후 다시 만나볼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네. 석파천은 재빨리 그를 만류했다. 아닙니다. 노백부님, 그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또 사람을 속이고 해치려 들다가 끝내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게 된다면 석 부인과 띵땅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듬거리는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그를 가르쳐 그가 좋은 사람이 될 때까지 노백부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님은 원래 저보고 남에게 부탁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부득이 노백부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형객은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어려울 것은 없지만 쉬울 것도 전혀 없었다. 본래 자기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네. 다른 일을 말하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자네 일이라면 해주도록 하지. 석청은 갑자기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사람들은 마청거사가 한 번 한 말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고 했소. 그리하여 현철령은 강호에서 크게 이름이 났던 것인데 현철령주가 남의 부탁을 이렇게 거절한다면 후감집에서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소? 사형객은 두 눈썹을 곤두세우며 날카롭게 외쳤다. 석장주, 그게 무슨 말이오? 석청은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이 소영제가 우리의 자식놈을 당신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을 부탁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소. 하지만 현철령은 이 소영제가 사선생에게 건네주지 않았소. 그리고 그는 여러 사람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때 우리 부부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경형, 왕형, 가형, 화소저 등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요. 이어 그는 무거운 어조로 재차 말을 이어갔다. 평소 마청거사는 한 번 한 약속을 천금보다 더 중히 여긴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어째서 이 소영제가 부탁하는 것을 사선생은 이러쿵저러쿵 피하려고만 하시오? 사형객은 노해 부르짖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을 왜 당신이 가르치지 않소? 저와 같은 가풍을 해치는 불효자식은 차라리 일장에 때려 죽이는 것이 무림을 위해 좋을 것이오. 석청은 탄식하듯 말했다. 저의 자식놈은 우둔하고 버르장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엄한 스승이 애써 길을 들여주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 되기는 틀렸지요. 사형객은 노해 부르짖었다. 길을 들이는 것 좋아하는군. 내가 저 녀석을 데려간다면 사흘도 되기 전에 저 녀석으로 하여금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고 도깨비인데 도깨비 같지 않은 꼴로 만들게 될 것이오. 민유는 석청에게 연신 눈짓을 하며 불렀다. 사형. 그녀는 사형객과 같은 대마두에게 아들을 딸려보낸다면 앞으로 무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더 화를 북돋지 못하도록 말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석청은 민유의 눈짓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강호의 영웅 호걸들은 현철령주를 모두 다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훌륭하다는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소.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맹세를 저버린다는 것은 어찌 명성이 쟁쟁한 마천거사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소? 사형객은 이렇게 되자 그만 말문이 막히게 되었다. 세상 일을 모르는 석파천의 요구를 얼렁뚱땅 넘겨버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강호의 경험이 풍부한 석 장주는 말로써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닌가. 그야말로 이제 자기에게 이와 같은 임무가 뱀의 꼬리처럼 머리 위에 감긴 이상 체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좋소. 이 사모의 남은 여생은 이 계잡종 때문에 편안한 날이 없겠군. 그는 지금 계잡종이라고 한 것은 석파천을 가리키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석중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는 말을 빙글 돌려 석청 부부에게까지 욕을 한 것이다. 석청은 이를 알고 빙긋 웃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민유는 얼굴을 붉혔다가 곧 다시 창백한 얼굴이 되고 말았다. 사형객은 석중옥에게 말했다. 이 녀석 나를 따라오너라.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노부는 매일 너의 껍질을 3번씩 벗겨줄 테다. 석중옥은 매우 겁이 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 연후 석파천이 행여나 말을 바꾸어 줄까봐 기대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석파천은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석형, 두려워할 것 없소이다. 사선배님은 일부러 무섭게 보이는 것이 왜다. 기실 사선배님은 가장 좋은 사람이 왜다. 매일 밥을 짓고 옷을 빨아들이며 나무도 하고 닭도 키우며 채소를 가꾼다면
사 선배님은 석 형의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찬 어조로 웃음을 띠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몇 년간 사 선배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사 선배님은 나의 어머니처럼 나를 대해주고 또 무공까지 가르쳐 주었소이다. 사형객은 그가 자기를 어머니로 비유하는 것을 보고 그만 한숨을 길게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너의 어머니야말로 미치광이 여자다. 자기의 아들에게 계잡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내 녀석은 오히려 강호에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진다는 마청거사를 그와 같은 미친 계집에게 비유하는구나. 석중옥은 더욱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빨래를 하고 채소도 가꾸면서 나무도 하고 닭도 키워.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매일같이 밥을 지어 이 대마도에게 먹이다니 내가 언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봤어야지. 이때 석파천은 다시 입을 열었다. 석형 사 선배님의 옷이 헤어진다면 재빨리 기워주시오. 그리고 사 선배님께서는 찬을 항상 바꾸는 것을 좋아하시니 열흘 안으로 똑같은 찬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오. 사형객은 냉소를 흘렸다. 흐흐 석 장주 두 분께서도 후감집에서 이 현철령에 눈독을 들였는데 당신들 두 분도 이 사모로 하여금 당신의 아드님을 잘 가르쳐달라고 할 생각으로 눈독을 들였던 것이오? 그는 석청에게 말을 하면서도 눈동자는 석중옥을 노려보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의 눈동자는 석중옥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석중옥은 번개와 같은 그의 시선에 쥐가 고양이를 대하듯 맥이 탁 빠지고 혼이 반쯤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석청은 깍듯한 태도로 말했다. 황송하오이다. 솔직히 사선배에게 말씀드리면 불초 부부에게는 원수가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우리의 애를 죽였지요. 그 후 은거하여 숨어버렸기 때문에 10여 년간 불초들이 찾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소이다. 사형객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당신들이 현철령을 얻게 되었더라면 나보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었소?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은 너무나 수고를 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 선배님께서는 신통력이 대단하시니 그 사람의 행방을 알아내리라 생각했답니다. 사형객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철령이 그날 당신네들 부부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 사람은 그야말로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뿐이요. 석청은 허리를 굽히고 길게 으브랬다. 저의 자식놈이 사선배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으니 애비 된 도리로 무엇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저희들 부부는 차후로 항상 부처님에게 사선배께서 백세를 사시도록 염원을 드리겠소이다. 매우 겸손한 어조였고 또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형객은 퇴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등 뒤로 돌려서는 길다란 보따리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왼손을 뻗쳐 석중옥의 오른손 손목을 잡더니 대청에서 달려나갔다. 석중옥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으나 곧 그 소리는 10여 장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리하여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정당히 손을 뻗쳐 철썩 소리가 나도록 힘주어 석파천의 따귀를 한 대 갈기더니 큰 소리로 불렀다. 천오라버니, 천오라버니. 그러면서 나는 듯 뒤쫓아가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뺨을 어루만지며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외쳐 물었다. 띵땅, 당신은 왜 나를 때리는 거지? 석청은 그 보따리를 들고 손으로 가늠해 보았다. 그리고 즉시 보따리를 풀어보니 바로 자기네 부부가 사용했던 흑백 쌍검이 아닌가. 민유는 보검을 다시 찾게 된 데 대해서 조금도 기쁘지 않은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형, 어째서 오가를 그에게 딸려보냈어요? 석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삼해, 오가가 어째서 그와 같은 모양이 됐는지 알겠소? 민유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사형은 또 내가 그 애를 너무 총애했다고 탓하는군요. 그 말을 하고는 그만 눈물을 흘렸다.
석청은 차분한 어조로 그녀를 위로했다. 원래 그대는 오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대해주었소. 더구나 견아가 남에게 죽음을 당한 후 더욱더 오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소. 어릴 때부터 말썽이 많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대 앞에서 나는 차마 어떻게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할지 몰랐소. 그래서 모질게 마음을 가다듬고 능소성으로 데려왔던 것이요. 그리고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의 본성이 너무나 나빠. 오히려 우리 부부로 하여금 설산파에 여러분을 대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았소? 사선배의 심계로 말하면 오가보다 뛰어나며 수단 또한 악랄하오. 독에는 독이라고 10중 8구 오가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니 그대는 안심하구려. 이어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마천거사는 이를 행함에 있어서 제멋대로이지만 천하에서 가장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이 소영제가 그에게 오가를 잘 가르쳐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으니 그는 반드시 방법을 강구해서 실천할 것이요. 민유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오가는 어릴 적부터 총애만 받고 자란 몸인데 밥 짓고 빨래를. 석청은 그 말을 가로챘다. 바로 너무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의 버릇이 나빠진 것이요. 마침 이때 백만검 등은 백자재와 산호파에게 마천거사가 석중옥을 데려간 사실을 알리려는 듯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석청은 민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가가 마천거사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애 때문에 내분까지 일으킨 설산파에서 그 애를 그냥 내버려 두겠소? 민유는 생각해보니 그 말이 옳았다. 그제야 그녀는 울음을 거두고 석파천에게 입을 열었다. 자네가 또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했군. 나는 정말 자네는 이토록 착한데 그는 또 그렇게 나쁘니 정말 서글프네. 나에게 만약 자네와 같은 그녀는 본래 자기에게 석파천과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을 하려 했으나 목구멍까지 넘어온 말을 끝내 참았다. 석파천은 석중옥이 그녀로부터 그토록 사랑과 동정을 받는 것을 보고 속으로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또 그녀가 2번이나 자기를 아들로 잘못 알고 여러모로 돌봐주며 사랑을 베풀던 일을 상기했다. 반면에 자기의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언행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으며 민유가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른 점이 비교되어 불현듯 침울해져서는 서글픈 빛을 얼굴에 띄었다. 민유는 그를 똑바로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영제, 자네는 어떻게 하여 오가로 가장을 하고 길을 오는 동안 우리를 속일 수 있었는가?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띵땅이. 바로 이때 왕만인이 당황해서 대청 안으로 달려들어오더니 부르짖었다. 야단났습니다. 사부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청에 있던 무사람은 놀라 물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왕만이는 그저 보이지 않는다고만 대답했다. 수아는 석파천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우리 빨리 가봐요. 2사람은 급히 석실로 달려갔다. 서곡 밖의 통로에는 이미 설산 제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석파천과 수아가 도착한 것을 보고 길을 열어주었다. 석실 안에는 백만검 부부가 산호파를 부축하여 앉혀놓고서 쩔쩔매고 있었다. 수아는 재빨리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를 입으셨나요? 백만검은 온 얼굴에 살기를 가득 띄었다. 첩자가 있는 것 같군. 어머님은 본문의 수법에 혈도를 짚혔고 아버님은 사로잡혀 간 모양이다. 수아야, 너는 할머니를 지키고 있거라. 나는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날려 달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 삼지의 제자 한 명이 서 있었다. 백만검은 성이 나고 다급한 김에 힘주어 그를 밀어. 그가 곧장 저쪽으로 나가떨어지도록 만들고는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수아는 석파천을 향해 다소곳이 말했다. 오라버니, 할머니를 도와 운기행공해서 혈도를 풀어주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요. 수혈과공으로 혈도를 푸는 방법은 산호파가 이미 그에게 가르친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그 방법대로 손을 쓴 결과 얼마 뒤에는 산호파가 봉쇄당한 세 곳의 혈도를 풀 수 있었다. 산호파가 즉시 부르짖었다. 모두 수선을 피우지 말게. 장문인이 나의 혈도를 짚었던 것이며 그 자신이 떠나간 것이네. 무사람은 그 말을 듣자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다. 원래 장문인이 친히 혈도를 짚은 것이군. 그러니까 백사형마저도 일시에 풀지 못하셨지. 이때 설산파의 장문인은 도대체 누구로 모셔야 하는 것인지 모두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그들은 백자재를 장문인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모두 옛날에 그 칭호를 쓰고 있었다. 본래 하나같이 설산파에 또 어떤 내분이 다시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고 다시 한바탕 피를 뿌리는 살육전이 벌어지겠구나 걱정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늙은 부부끼리의 다툼인지라 무사람은 그 즉시 마음을 놓고서는 신속하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백만검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되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음성에는 퍽이나 불쾌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이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토록 똑똑하고 부지런한 기한서북 백만검마저 마치 머리통이 떨어진 파리처럼 두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졌던 일은 또 자기 부모에게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에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울분을 느꼈으나 어떻게 그 울분을 사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산호파는 그의 표정을 보고 노에서 입을 열었다. 너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째 애비와 애미부터 먼저 탓하는 투냐? 백만검은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제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산호파는 천천히 말했다. 너의 아버님은 모두를 위해서 협객도로 가신 것이다. 백만검은 놀라 물었다. 아버님이 협객도로 가다니요? 어째서입니까? 산호파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라니? 너의 아버님이야말로 설산파의 참된 장문인이 아니냐. 그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느냐? 내가 이 서곡으로 와서 너의 아버님에게 그가 서곡에서 한평생 스스로 감금당해 있기를 원한다면 나도 옆에서 모시고 한평생 보낼 참인데 협객도로 가겠다는 약속은 누구를 시켜 응하도록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너의 아버님은 나에게 그 사정을 묻게 되었고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너의 아버님은 자기가 장문인이니 당연히 자기가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양반에게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만전지책을 강구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고집스럽고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설산파에 대해서 죄를 지었네. 많은 무고한 제자들을 죽였으니 나로서는 그야말로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네. 그러니 나로서는 오직 설산파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던져 나의 큰 죄를 용서받도록 하려는 것이네. 그래야만이 당신이나 아들, 며느리, 손녀, 손자 사위, 묻 제자들이 사람을 대할 면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손을 뻗쳐 나의 몇 곳에 혈도를 짚고 두 조각의 동패를 가져갔는데 지금쯤은 상당히 멀리 가셨을 게다. 백만검은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또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으니 어떻게 그곳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것입니다. 산호파는 싸늘히 그 말을 받았다. 너는 지금까지도 너의 애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러고는 그녀는 성큼성큼 서곡에서 걸어나갔다. 백만검은 뒤를 따르면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산호파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금오파의 장문인이니 협객도로 갈 자격이 있다. 백만검은 그만 마음이 실타래처럼 어지러워져서 생각했다. 모두 함께 가서 사생결단을 내도록 하자. 모조리 협객도에서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동짓달 20하루가 되는 날 산호파는 석청, 민유, 백만검, 석파천,
수아, 성자학, 제자면, 양자진 등 일행을 이끌고 남해가의 한 조그마한 어촌에 이르게 되었다. 산오파가 능소성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경만종으로 하여금 장문과 성주의 직책을 대신 돌보도록 하고 왕만인과 호연만선이 보좌토록 했다. 그리고 풍화신룡 복만리는 스승을 배반한 역모에 참여했기에 비록 사태에 핍박을 받아 그랬다고는 하나 백만검 등 장문의 제자들은 다시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산오파는 성자학 제자면 양자진 세 사람을 데리고 동행했다. 이는 각 분지의 제자들이 또다시 모반의 병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비하려는 것이었다. 요자려는 몸에 중상을 입고 있었고 무공을 깡그리 상실하다시피 했기에 이미 화근이 되기에는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 협객도에서 건네준 두 조각의 구리패 뒤쪽에는 어촌에 도착하는 날짜와 시진, 그리고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전해받은 동패에 조각된 모임의 날짜와 장소는 각기 다른 것 같았다. 그렇기에 산오파 등 일행이 이곳에 당도했을 때 어촌에서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다른 강호의 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자재는 더더욱 종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야 할 어선마저 한 척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은 잠시 한 칸 초가집에서 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갑자기 노란 옷, 즉 황의를 걸친 사내가 손에 노를 들고 어촌으로 들어오며 낭낭이 외치듯 말했다. 협객도의 영빈사가 도주의 명을 받고 삼가 장락방에 석 방주를 모시고 가려고 왔소이다.